동의서 써달라고 동의서를 먼저 들이대는 순간부터는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공사 기간은 규모랑 관계없이 관계가 있어요. 벌써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걸 알려드림. 제가 30대 가장인데 돈을 벌고 모으기만 했지 사실 부동산이나 재테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요즘 안전진단 통과했다, 조합이 설립됐다 이런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저희 부모님이 사는 곳이 재개발, 재건축 되면 제가 알아보고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거든요. 정말 초등학생에게 알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집도 지금 안전진단 받는다고 현수막 걸려 있는데 건물이 낡고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살기 어려운 지역을 주민 스스로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나서서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으며 이보다 작은 규모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의 종류들입니다. 종류는 많고 좀 어려워 보이는데 기본 개념만 알면은 구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도로나 공원,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재개발 사업은 이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공동주택, 쉽게 말해서 노후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이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대충 알겠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조금 생소하고요. 자율주택, 가로주택은 단어만 들어서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소규모 정비 사업 같으면은 2017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모든 절차를 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사업성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원하는 방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정된 게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통상 2인에서 한 10인 이내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서 집을 짓는 개념이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의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 길이란 뜻이거든요.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한 주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규모가 작은 노후 아파트나 연립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인데요. 규모 제한은 가로주택 정비와 똑같이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벌써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정비 사업이랑 소규모 정비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상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가장 많이 불리잖아요. 이거는 일반 정비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으면은 도시정비법이 규제가 좀 많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규제 속에서 사업을 어렵게 진행한다고 치면 소규모 정비 사업은 규모가 작은 곳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법이기 때문에 가로주택 사업, 소규모 재건축 대표적인 게 두 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비 지원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는 규모가 크면서 절차가 어렵고 하나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업. 뭐 이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그래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내가 막 새 집 살고 싶다고 해서 집을 막 부수고 다시 지을 순 없잖아요. 노후 불량 주택의 기준이 있을까요? 서울시 조례에서는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냐에 따라서 구조별로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1986년 이후에 준공된 경우에는 30년이 지나야 노후 불량 주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일반 건축물 있잖아요. 특별하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일반 구조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면 노후 불량 주택이라고 인정을 받죠.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이런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 초기부터 지원하는 개념이 신통기획을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또 강북구청이 앞 단계를 이제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끌고 가는 사업이고 또 하나 이제 여기 통합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도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많이 있거든요. 유사한 것들은 한 번에 통합을 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더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개념.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은 여기에 나온 취지는 소규모주택, 가로주택 보면 1만 제곱미터잖아요. 1만 제곱미터 짓고 그 옆에는 단독주택, 상가, 또 한참 멀리 있다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지역을 들여다보면 1만 제곱미터 옆에도 또 노후한 지역인데 여기도 같이 가로주택 정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같이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또 궁금한 게 제가 살던 집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새 집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얼마 걸린다고 특정하진 못하지만 10년에서 15년 사이를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같으면은 사업 기간도 통상 5년에서 8년 이내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규모가 크니까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 기간은 규모랑 관계없이 층수랑 관계가 있어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양생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층당 올릴 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있어요. 통상 서울시의 재건축 같으면은 대부분 다 35층까지 지어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40개월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만약에 40층이 됐다. 더 기간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민 동의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추진하시는 주체가 있어야겠죠. 사업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얼만큼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느냐가 사업의 중요한 성공 열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청장 이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게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건지 우리 집은 언제 다시 지어지는 건지 답답한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비사업은 시행 방식도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강북구에서는 도움을 드리고자 정비사업 관련 유튜브를 제작하였습니다. 잘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